엄마, 요즘 샤워는 잘하고 계시죠? 그럼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씻는 거 하나는 꼬박꼬박해. 그래요? 그런데 왜 이상한 냄새가 나지? 무슨 냄새? 글쎄요,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서 났던 그런 냄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르신이 가까이 오면 익숙하지만 묘한 냄새가 느껴질 때, 손주가 안기길 꺼리거나 가족이 몰래 창문을 여는 상황. 본인은 매일 씻는다는데 자꾸만 나는 그 냄새.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선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의 진짜 원인, 나도 모르게 풍기는 냄새를 없애는 방법, 단 3일 만에 달라진 실제 어르신의 변화, 모두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이라면 혹은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라면 지금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정말 청결하게 생활하십니다. 그런데도 특유의 냄새, 바로 노인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대부분 딱 한 군데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는 우리가 샤워할 때 거의 무시하고 넘어가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노렌알데하이드라는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50대 이후부터 이 물질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70세 전후가 되면 피지와 함께 모공 속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귀 뒤, 목덜미, 귓불 아래 움푹 파인 곳까지 말이죠. 문제는 피지는 그대로 남지만 땀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즉, 노폐물을 씻어내는 기능은 약해지고 피지는 귀 뒤에 그대로 쌓여 산화되며 쾌쾌하고 묵은 듯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샤워 마지막에 귀 뒤를 녹차로 헹궈 보세요.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 2개 혹은 3개를 우려낸 뒤 그 물로 헹구는 겁니다. 남은 티백으로 귀 뒤를 10초간 문질러주면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냄새를 중화합니다. 둘째, 귀 뒤는 귀 바깥만 닦아선 안 됩니다. 귀 밑 움푹 파인 부분과 귓바퀴 아래까지 약산성의 바디워시로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끝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20초 이상 문질러 주세요. 헹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꼭 문질러야 합니다. 셋째, 샤워 후엔 반드시 뽀송뽀송하게 말려야 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귀 뒤, 귓불, 목덜미까지 톡톡 두드리듯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증식하고 냄새도 커집니다. 한 달 전 제 환자 한 분이 이 3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귀 뒤를 그렇게 닦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어머니한테선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인 냄새는 비싼 제품이나 큰 노력이 아니라 몰랐던 부위를 씻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샤워할 때 귀 뒤를 한번 꼼꼼히 닦아보세요. 그리고 물기까지 말끔히 말려보세요. 내일 가족의 표정이 바뀌는 걸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귀 뒤를 닦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많이 줄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어딘가 꿉꿉하고 찝찝한 냄새가 남아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그 냄새 혹시 아직도 몸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냄새는 우리가 닦지 않은 곳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겹치고 통풍이 안 되고 속옷에 눌리는 그런 구조 속에 갇힌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목덜미,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아래 접히는 부위입니다. 먼저 목덜미입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니까 자연스럽게 씻겼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위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목덜미는 하루 종일 머리카락과 옷깃, 베개에 눌리며 땀과 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입니다. 샴푸 거품으로 헹군다고 그 땀과 피지가 다 씻기진 않습니다. 게다가 샤워 후에도 머리를 말리기 전까지 젖은 머리카락이 계속 목에 붙어 있죠. 그 습기가 냄새를 다시 부풀려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말리기 전에 반드시 목덜미부터 먼저 닦아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늘 내 방에 들어오면 뭔가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더라고요. 귀 뒤도 닫고 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목덜미를 먼저 닫고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더니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요즘은 방 공기가 안 답답한 것 같아.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냄새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부위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데오드란트로 덮고 넘어갑니다. 겉은 향기롭지만 속은 여전히 피지와 땀,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특히 어르신들은 샤워가 힘든 날이 많습니다. 그럴 땐 그냥 참고 넘기시기도 하죠.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향 물티슈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겨드랑이에 가볍게 닦아주는 겁니다. 이건 샤워가 어려운 날에도 쉽게 할 수 있고 피지와 세균을 눈에 보이지 않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슴 아래 접히는 부위입니다. 여성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하죠. 브래지어 밴드 아래쪽 살과 살이 맞닿은 그곳은 통풍이 거의 되지 않고 땀이 고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샤워할 때 이 부위는 대충 훑고 지나가고 샤워 후에도 뽀송하게 말리는 분은 드뭅니다. 이 부위 관리엔 의외의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녹차 티백입니다. 사용한 티백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샤워 후 잘 말린 가슴 아래쪽에 3분 정도 얹어두는 겁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중화하고 시원한 감촉이 불쾌함도 줄여줍니다. 이 방법을 시도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더운 날엔 항상 꿉꿉해서 속옷을 2번씩 갈아입었는데 녹차 티백 얹는 것만으로도 덜 찝찝하고 뽀송하더라고요. 요즘은 자신 있게 손주를 안아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세 부위는 단순히 닦고 말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 구조와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냄새는 귀 뒤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몸속 구조에 갇혀 있는 곳에서도 생깁니다. 오늘 샤워할 때 닿지 않던 곳뿐 아니라 눌리고 덮이고 숨 막히던 부위까지 한번 신경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향기를 바꿉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중의 핵심. 발냄새와 입냄새 그리고 구강 관리로 이어집니다. 특히 구취는 관계에서 눈치 보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말할 때마다 고개를 자꾸 돌리게 돼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느껴보신 적은요? 어르신들 중엔 하루 3번 양치를 꼬박꼬박 하시면서도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이 치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혀입니다. 혀는 입안에서 가장 넓고 세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을 매일 닦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혀 위에는 하얀 막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를 백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음식물 찌꺼기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세균과 죽은 세포, 침전물이 쌓인 것입니다. 즉, 백태는 입안 세균의 본거지인 셈이죠. 문제는 이 백태가 계속 쌓이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전용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을 이용해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가볍게 쓸어내듯 2, 3회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입안의 건조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안이 쉽게 마르고 그 상태에서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하면서 냄새가 심해지죠. 침은 단순한 소화액이 아니라 입안의 산도를 조절하고 세균을 씻어내는 천연 탈취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상 꾸준히 마시는 것이 입냄새를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말수가 줄거나 식사 외엔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어르신들이라면 무설탕 껌을 가볍게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일리톨 성분이 포함된 껌은 침 분비를 자극하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입 냄새 때문에 손주가 자꾸 얼굴을 피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양치는 열심히 하셨지만 혀는 평생 닦아본 적이 없으셨죠. 제가 혀 클리너 사용과 물 마시는 습관을 권해드렸고 2주쯤 실천한 뒤 손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요즘엔 할머니 냄새 안 나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손주가 좋아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 그 순간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입냄새는 작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향기로 나타납니다. 샤워도 했고 양말도 갈아 신었는데 왜 이렇게 발에서 냄새가 날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샤워하고 나와도 양말을 벗고 있는데 주변에서 슬쩍 창문을 여는 가족. 그런 순간 말은 안 하지만 그 냄새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냄새는 다름 아닌 발냄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냄새는 노인 냄새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이 냄새는 생각보다 강하게 그리고 넓게 퍼집니다. 그럼 발냄새는 왜 그렇게 쉽게 생기고 또 쉽게 퍼질까요? 첫째, 발에는 땀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은 신체 중 가장 많은 땀샘이 몰려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땀샘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만 발은 예외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발에서는 여전히 많은 땀이 나고 신발과 양말 속에서 그 땀은 마르지 않고 남아있게 되죠. 둘째, 통풍이 되지 않는 신발 환경이 문제입니다. 실내화, 운동화, 방한화 등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신는 신발은 대부분 닫힌 구조입니다. 게다가 양말도 두껍고 보온성이 높은 재질일 때가 많아 발에 땀이 고이고 공기순환이 안 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발냄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발을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씻는 방법과 그 이후의 관리입니다. 발 냄새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 샤워 시 발가락 사이를 꼭 문질러 씻는 것입니다. 대부분 발바닥은 닦지만 발가락 사이는 물에 적시고 그냥 헹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대부분 그 작고 눅눅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는 약산성 바디워시를 손에 덜어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까지 10초 이상 꼼꼼하게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발바닥보다 중요한 건 발가락 사이입니다. 수건 끝을 손가락에 감싸듯 말아서 발가락 사이까지 톡톡 눌러가며 말려주세요. 그 습기 하나가 냄새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특별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녹차 티백을 활용한 발 탈취 습관입니다. 사용한 녹차 티백을 햇볕에 말려 신발 안에 하루 정도 넣어두면 티백 속 카테킨 성분이 신발 속 냄새 분자와 세균을 중화시켜줍니다.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냄새 제거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또한 양말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땀이 잘 마르는 면 소재나 기능성 양말을 신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양말을 갈아 신는 것, 그리고 신발은 최소 하루는 쉬게 해주는 교체 주기도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가 자꾸 할아버지 발은 왜 좀 이상한 냄새가 나? 라고 해서 무척 속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발을 매일 씻으셨지만 말리는 걸 소홀히 했고
항상 똑같은 신발을 신으셨던 겁니다. 제가 발가락 사이 닦기, 말리기, 녹차 티백 신발 관리, 그리고 양말 하루 2번 갈아 신기를 권해드렸고, 일주일 뒤 손주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아버지, 발에서 이제 냄새 안 나요. 같이 앉아 있어도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며 그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발냄새는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불쾌함을 만드는 냄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샤워할 때 1분만 더 신경 쓰고 신발에 녹차 티백 하나만 넣는 습관, 그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다음엔 옷과 이불, 우리가 매일 덮고 입는 섬유에서 나는 냄새의 정체와 해결법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이상하게 내가 없는 방에서도 내 냄새가 나는 것 같대요. 이 말을 들은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몸은 깨끗하게 씻었고 입도 관리했으며 양말도 자주 갈아 신었는데 대체 어디서 냄새가 퍼지고 있었던 걸까요? 냄새는 내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매일 입고 덮는 섬유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던 냄새가 가장 오래 남는 진짜 이유입니다. 딱 한 번만 이 습관을 바꾸면 냄새는 물론 방 안 공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상당 부분은 신체에서 직접 나는 것이 아니라 옷, 잠옷, 베개, 이불 같은 섬유에 남아있던 땀과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깁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 몸은 매일 아주 조금씩 땀, 피지, 각질을 배출하고 이게 옷과 침구에 스며들며 냄새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속옷, 면 티셔츠, 잠옷, 베개 커버처럼 몸에 직접 닿는 섬유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갈아입고 세탁하는 것, 이게 냄새를 줄이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탁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래된 냄새, 옷장 속 쾌쾌한 냄새,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냄새 입자가 섬유 속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더 자주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탈취법입니다. 사용한 커피 찌꺼기를 햇볕에 바짝 말린 뒤 베이킹소다 한 숟갈과 함께 작은 유리병이나 천주머니에 담아 옷장 안이나 침대 옆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섬유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를 흡착해주고 커피 특유의 부드럽고 은은한 향까지 남겨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요즘 옷장에서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서 아무리 방향제를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하루 한 벌씩 옷을 갈아입고 세탁도 자주 하셨지만 문제는 옷장 속에 보관 중인 옷들이었습니다. 세탁 후 바로 옷장에 넣고 제습도 안 된 공간에 계속 눌러 쌓아두신 거죠. 그 안에서 냄새가 천천히 옷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커피 찌꺼기와 베이킹소다 작은 유리병이나 천주머니에 담아 탈취 팁을 알려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옷장 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을 권해드렸더니 며칠 뒤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옷장 열었는데 이젠 예전처럼 누렇게 눅눅한 냄새가 아니라 약간 동네 커피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옷 고를 때 기분이 달라졌어요.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고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 냄새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옷을 갈아입고 베개 커버를 만져보세요. 그리고 옷장 한쪽엔 말린 커피 찌꺼기와 베이킹소다 작은 주머니 하나, 그걸 살짝 넣어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이 느끼는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씻고 옷도 갈아입고 방도 정리했는데 왜 여전히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 이제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이제 몸겉이 아니라 몸속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땀이나 피지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땀이나 호흡, 소변, 피부를 통해 밖으로 배출될 때 냄새가 함께 나오는 구조입니다. 즉, 몸속에서 나는 냄새가 겉으로 퍼지는 것, 그게 바로 노인 냄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는 식습관만 바꿔도 줄일 수 있을까요? 답은 충분히,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환자분의 하루 식단입니다. 대부분 패턴은 비슷합니다. 튀긴 음식, 오래된 기름에 조리된 반찬, 짠 국물, 가공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 이런 식습관은 체내 산화를 가속시키고 노폐물을 분해하는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결국 몸 안에 찌꺼기가 늘어나고 그게 냄새로 나오는 거죠. 반대로 식단을 조금만 바꾸면 채취도 점점 부드럽고 순해집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항산화 식품을 늘리는 것입니다. 귤, 딸기, 블루베리, 키위,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산화를 막아주고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도 비타민 E가 많아 냄새 유발 성분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이 외에도 녹황색 채소,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노폐물 대사를 도와 몸 안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 섭취, 이건 필수입니다. 물은 땀, 소변, 숨을 통해 노폐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심지어 하루 2잔 정도의 루이보스차나 페퍼민트차는 입 냄새와 채취까지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물은 차가워서 겨울엔 잘 안 마시게 돼요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께는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도 좋습니다. 몸에도 부담 없고 습관처럼 마시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적인 향신료 음식, 마늘, 양파, 카레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은 몸에 좋은 면도 있지만 냄새가 땀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별한 약속 전날엔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냄새는 내가 어제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오늘의 향기로 나옵니다. 단 하루의 식사가 내일의 채취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작은 변화 하나, 식탁 위에서 시작하면 그 향기는 몸 밖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탁 위에서 시작된 변화는 몸을 어떻게 더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몸속 정화뿐 아니라 몸을 움직이며 냄새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냄새를 줄이는 가장 쉬운 운동. 하루 10분의 산책이 어떻게 채취까지 바꾸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샤워보다 더 강력한 걷기의 놀라운 효과.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운동을 못해서 땀이 안 나는데 그래도 매일 샤워하니까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냄새는 단지 씻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 땀을 통해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근본적인 냄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땀을 피하려고 합니다. 덥고 힘들고 찝찝하니까요. 하지만 이 나이에 흘리는 땀은 오히려 냄새를 줄이고 몸을 살리는 땀입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운동하자는 게 아닙니다. 냄새를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움직임은 그저 30분의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산책은 단순히 걷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둘째, 땀을 흘리며 피부 표면에 노넨알데하이드 성분이 씻겨 나갑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서 피지 분비도 안정되고 냄새가 덜 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이 신진대사를 깨우면서 몸속 냄새 순환 시스템을 맑게 바꿔준다는 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운동은 자신 없는데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숨도 덜 차고 땀도 살짝 나니까 그 다음 샤워할 때
기분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 기분이 핵심입니다. 산책 후 샤워는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진짜 관리가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가까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그냥 걷기만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개운해졌다는 느낌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산책은 냄새뿐 아니라 마음까지 바꿔줍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느긋해지며 자연스럽게 미소가 생기기도 하죠. 그 미소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호흡도 깊어지게 하며 결국 몸의 전체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다면 집안에서도 가볍게 맨손 체조, 발 들기, 제자리 걷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씻는 것도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이 스스로 순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비결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바퀴 돌아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나 자신이 조금 더 상쾌해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인 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운동으로 몸속 순환을 열었다면 이제는 밤새 내 몸이 머무는 공간과 습관이 그 냄새를 완전히 바꿔줄 차례입니다. 다음은 냄새가 은근히 배는 잠옷, 베개, 이불 관리법부터 아침 공기를 바꾸는 아주 간단한 습관까지 놓치기 쉬운 침실 냄새 관리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샤워도 했고 식사도 조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몸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냄새는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는 동안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땀이 나도 마르지 않고 몸에서 배출된 피지나 노폐물이 그대로 피부와 침구에 흡착됩니다. 둘째, 하룻밤에 흘리는 땀은 평균 300ml 이상, 컵 한 잔 분량의 땀이 베개와 이불, 매트리스에 스며들며 하루하루 쌓이면 냄새가 됩니다. 셋째, 수면 중엔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아 입안이 마르고 입냄새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순간의 채취는 전날 밤 어떤 환경에서 잤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잠옷은 속옷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갈아입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은 꼭 교체해 주세요.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체하거나 햇볕에 말려주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습관, 바로 아침 환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5분만 열어두세요. 밤새 머물던 채취, 숨결, 땀 냄새가 금방 빠져나가고 방 안 공기부터 상쾌하게 달라집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자는 사이 우리 몸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잠옷을 새로 준비하시고 아침에 창문을 여는 그 짧은 5분, 그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루틴이 내일 아침을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더 향기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의 모든 냄새의 원인을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다 했는데도 아직도 내 몸에 냄새가 남아 있는 걸까? 그 해답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와 채취의 놀라운 관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냄새까지 달라지는 과학적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왜 씻어도 바꿔도 관리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시진 않나요? 몸도 씻고 식습관도 바꾸고
침실도 정리했는데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냄새가 도는 것 같고 사람들과 가까이 앉는 게 자꾸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몸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노인 냄새의 원인 중 하나,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하고 피지선과 땀샘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피지와 땀이 평소보다 더 끈적이고 더 강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고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그대로 채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노인일수록 채취가 강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반응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냄새를 바꿀 수 있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 가능한 기분 좋은 습관 하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간 창밖을 바라보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 소중한 사람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10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채취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깊은 숨을 내쉬는 호흡 습관은 몸의 긴장을 풀고 땀 분비와 체온을 안정시켜 냄새가 덜 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이 생각이 스트레스를 더 키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에 한번 기분 좋아지는 걸 해보자. 그게 산책일 수도 있고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분 하나가 몸의 호르몬 균형을 바꾸고 냄새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향기로운 사람은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가장 사소한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하루 중 가장 편안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당신의 채취를 바꾸는 가장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을 신체, 식습관, 환경, 감정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일상에서 간단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냄새 없는 삶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하루 루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바뀌면 당신의 향기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몸이 바로 바뀌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냄새 없는 삶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하루 루틴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딱 5분만 창문을 열어주세요. 밤새 머물던 공기 속엔 채취, 숨결, 땀이 스며 있습니다. 그 공기를 밖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엔 미지근한 물 한 잔. 자고 일어난 몸은 노폐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물이 그걸 깨우고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샤워.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이 부위만이라도 정성껏 씻어주세요. 향수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입 안도 잊지 마세요. 혀를 닦고 물이나 가글로 헹궈주세요. 입 냄새는 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이나 린넨처럼 통기성 좋은 옷을 입고 속옷은 매일 새 걸로 갈아입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 내내 냄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낮입니다. 가능하면 20분에서 30분만 밖에서 걷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것, 이건 냄새를 배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 하루 6잔에서 8잔. 입이 마르면 냄새가 나고 몸이 마르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간식은 과일, 견과류, 루이보스티처럼
몸 안산화를 줄여주는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입 냄새와 채취가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여름철엔 양말이나 속옷을 한 번 더 갈아입는 것도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저녁이 되면 정리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샤워를 한 번 더 하고 잠옷도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땀을 흘리고 냄새를 남기니까요. 그리고 베개 커버, 이불은 정기적으로 세탁하거나 말려주세요. 잠자는 동안 쌓인 채취는 그대로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 정리. 심호흡을 하고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피지선과 땀샘도 안정돼 냄새가 덜 납니다. 잠자기 전 물 한 잔으로 수분을 채우는 것, 입안 건조를 막고 입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처음부터 다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만 실천해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엔 물 한 잔 마시기. 내일 저녁엔 잠옷부터 갈아입기. 그렇게 쌓이는 변화가 당신의 향기를 바꾸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에서 당장 실천하고 싶은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미 해보신 루틴이 있다면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